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중국은 현재 명실상부 기술 관점에서는 G2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고요. 기술 측면에서. 그리고 이런 현상은 AI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글로벌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가 다 미국 모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잘 나가는 모델은 중국 모델.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선진국 전략을 담당하는 황수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6년 미국 시장을 좀 전망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과 내년도 미국 시장에 대한 S&P 500 지수의 타겟 그리고 주도주들과 그 다음에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올해만큼 내년 시장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아이디어는 전반적으로는 지금과 유사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내년까지 이어가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소비 관련주보다는 투자와 관련한 주식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큰 그림이 좀 꽤나 큰데요. 이 평화의 시대 동안 미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요. 생산의 정체입니다. 좌측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산업 생산 데이터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평화의 시기라고 하는 2000년대부터 미국의 산업 생산은 지난 100년 동안 우상향 해오다가 정체되기 시작을 했고요. 2010년대엔 또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소비가 생산을 역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 차트 보시다시피 2010년대를 전후로 해서 소비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평화의 시대 동안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비에 낭비돼 왔다. 그래서 이 낭비된 기술을 다시 생산과 안보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중국의 기술 격차 축소가 좀 더 가시화되면서 더 강해졌다라는 건데요. 중국은 현재 명실상부 기술 관점에서는 G2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동안 중국이 미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고요. 기술 측면에서. 그리고 이런 현상은 AI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글로벌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가 다 미국 모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잘 나가는 모델은 중국 모델들이고 그 격차는 거의 적고 그 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제가 방금 생산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걱정하는 큰 그림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좌측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산업 생산이 쭉 우상향하다가 정체되기 직전인 2000년만 보면요. 글로벌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우측 차트 보시면 2030년에 가서는 중국이 압도한다. 라는 쪽으로 미국이 걱정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생산 시설을 다 미국 안으로 들여와야 된다라는 경계감이 있다는 거죠. 주가의 역사를 보셔도 패턴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평화와 소비에서 다시 기술과 안보 쪽으로 지금 주가의 패턴은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하게 좀 넘어가고 있다라 보는데요. 좌측 차트 보시면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980년대, 90년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와서는 특히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소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었고요. 우측 차트 보시면 소비를 종용하는 그런 기술 기업들, 아마존이나 메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했었는데 그게 201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엔비디아로 기술주 관련한 트렌드가 넘어오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추세가 좀 크게 다시 넘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추세는 이제 앞으로 중국이 올해 좀 명확하게 또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딥시크 출현 이후에 미국의 AI 모델들은 좀 더 빠르게 성능을 개선을 해왔고요.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시대가 1920년대랑 90년대였고요. 이때가 20세기의 가장 주가가 호황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 이때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술주 중심의 장기 강세장을 배경에 깔아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첫 번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내년 미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2026년 말 S&P 500을 8,150포인트 전망을 제시를 드립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첫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일반적으로 평균 회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수치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장기 밸류에이션 추이거든요.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어딘가 평균이라는 절대값이 있고 그 절대값이 반드시 회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2010년대 이후에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90년대 기술시장 이후에 미국은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우상향하는 궤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자본 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위 자본당 더 많은 돈을 벌어낼 수 있으면 그 기업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ROE가 내년에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플랫 내지는 약간의 슬라이트한 우상향을 전제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ROE를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핵심 근거는 미국 기업들의 마진율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 마진 개선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 결국에 AI가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을 효율화시켜주는 그런 트렌드에서 기업들의 마진 개선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의 징후는 지금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AI 관련한 해고라든가 이런 징후들이 포착이 되는 데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S&P 500 기업들의 내년 순이익 전망치가 2.8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2027년은 3.15조 달러고요. 그리고 이 숫자는 올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한 8% 정도 예측이 되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12%가 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관점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시장이 우위인 환경에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 이익 컨센서스만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아이디어, 현재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내년까지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8,177포인트가 충분히 도출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해서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핵심 전제는 결국에는 주도주가 계속 좋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도주라고 한다면 AI 인프라 기업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AI 인프라 투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미국 기업의 관련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시장이 계속 밑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먼저 좀 추정을 해보면 2026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한 16기가와트 그리고 이걸 숫자로 계산해 보면 8천억 달러의 그 투자 금액이 좀 예상이 되고요. 2027년 8년까지 연평균 한 20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의 그 투자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2026년부터 8년까지 약 2.9조 달러의 투자 금액이 예측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 가장 우려하시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먼저 꼽아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력 조달이 실제로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향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데이터 센터에 신규로 공급되는 최적 전력원이 이제 충분한가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 최적 전력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SMR의 경우에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원이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2026년과 7년에는 전력이 실제로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일단 당장 내년만 놓고 보면 그 전까지는 그래서 누가 이 전력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결국에 메인은 가스터빈 발전소인데 AI 데이터 센터가 연간 19기가와트의 신규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스터빈 발전원으로 인도될 수 있는 전력 설비량이 한 13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6기가와트가 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게 이제 구조적인 전력 설비 부족을 야기할 거냐? 대체 전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발전기라든가 SOFC 연료전지를 통해서 충분히 매입 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기술 자본이 아닌 비기술 민간 금융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업으로 자금들이 이제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조달 가능성을 좀 담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각에서는 과대한 부채, 이제 빚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ROE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좌측의 내용을 보시면 ROE의 경우는 ROIC가 부채 조달 비용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부채 자본 조달이 ROE 개선에 득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ROIC랑 세후 부채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ROIC가 훨씬 더 큽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부채를 조달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는 게 지금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데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채를 통한 자본 조달이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채 자본 조달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우호적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자금 조달의 환경이 좀 더 내년에는 괜찮아지는 환경이다. 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AI 인프라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결국엔 핵심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부채 문제를 우려하기보다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계속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술 분야에 내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답은 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정부와 민간, 국제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기술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AI, 양자, 고급 통신, 우주, 로보틱스, 바이오 정도입니다.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내년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년에 기대하시는 새로운 기술은 로보틱스,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는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하시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무선 통신으로, 무선 네트워크로 AI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 발전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AI 랜이라 그래서 기존의 무선 통신 기술에 AI를 접목해서 효율화한다라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도 관련한 신제품 발표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미 2024년부터 AI 랜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출범을 시키면서 이쪽 기술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좀 볼만한 아이디어로는 에너지 관점에서 AI 하드웨어가 진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영향력들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GPU가 계속 진화할 겁니다. 단일 칩이 이제 소비를 하는 전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력 부하의 변동성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 부하의 변동성을 맞춰줄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캐퍼시터라는 개념, AI 렉 옆에 바로 붙어서 마이크로세컨 단위로 공급되는 전력 공급을 조절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치에 대한 관심이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정도로 제 부분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기술주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생각과 소비 관련한 기술이 아니라 생산과 안보와 관련한 기술로 생각이 넘어가고 있고 AI도 마찬가지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 AI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의 장기 강세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년 말 기준으로 S&P 500은 8,150포인트 정도를 타겟으로 놓고 보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 그 와중에 AI 투자의 상황은 이제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지금의 시장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들은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다. AI 이외의 기술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선 통신이라든가 에너지 관련한 쪽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